안녕하세요, 엠쌤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UI 디자인 그래픽 트렌드의 변화와 클레이모피즘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UI 디자인 그래픽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선 예술이나 디자인 관련 트렌드의 대부분이 대중들이 지루함을 느끼거나 식상하게 느껴질 때 그 트렌드에 어떤 반대되는 성향으로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미술사를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항상 어떠한 트렌드가 나오게 되면 그 반대되는 성향이 나오게 되고 그것들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사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레트로의 어떤 감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을 하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 대중의 어떤 지루함이 느껴질 때 과거의 어떤 트렌드들이 다시금 나오면서 그게 또 새로운 트렌드로 만들어지겠고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그거는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 스퀘어모피즘과 미니멀리즘, 뉴모피즘, 글래스모피즘, 클레이모피즘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요. 사실 트렌드에 대한 그래픽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많겠지만 대표적인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스퀘어모피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처음에 나왔던 UI 디자인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일단 UI에 대해서 사람들이 익숙하지가 않고 어떤 버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사용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버튼의 디자인들을 실제 있는 모습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것들이 눌러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만들고 질감을 표현하거나 그런 방식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스퀘어모피즘이라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UI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즈음 기존의 스퀘어모피즘의 디자인이 과한 어떤 그래픽의 형태였다면 이제 사람들은 조금 더 단순하고 깔끔한 느낌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미니멀리즘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미니멀리즘은 지금까지도 계속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입체적이고 그런 질감을 표현을 했다면 그것들을 다 빼버리고 아주 깔끔하게 정리한 느낌의 그런 디자인이 바로 미니멀리즘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어떤 미니멀리즘의 디자인의 단점은 우리가 버튼을 버튼으로 인지를 하지 못한다거나 그러한 문제들이 조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입체적인 느낌을 가미를 하자 해서 나온 것이 바로 뉴모피즘인데요. 이 뉴모피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앱들을 볼 때 많이 찾아보기는 좀 힘듭니다. 나오기는 했으나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 못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실패한 디자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계층 구조를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활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뉴모피즘이 막 유행한다고 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과연 어디다가 활용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사실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나온 것이 바로 글래스모피즘이라는 건데요. 이 글래스모피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어떤 창을 열었을 때 배경을 흐리게 처리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글래스모피즘을 현재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나온 것이 바로 클레이모피즘이라는 건데요. 이 클레이모피즘 같은 경우에는 뉴모피즘을 조금 더 발전시킨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입체적으로 만들면서 점토의 느낌을 표현하면서 좀 아기자기한 느낌이라든지 그런 느낌을 좀 주는데 유용한 것 같습니다. 글래스모피즘과 관련한 영상은 이전에도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클레이모피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포토샵과 피그마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토샵에서 클레이모피즘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경에는 이런 파란색의 색상을 하나 깔아놨는데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우선 박스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쉐입 도구를 이용해서 박스를 만드시면 되고요. 우선 이렇게 박스를 화이트 색상으로 하나 만들고요. 이 화이트 색상에 라인은 색상을 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외곽의 모서리를 조금 더 둥근 느낌으로 하기 위해서 라운드를 이렇게 줍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라운드를 그렇게 깊게 주지는 않았지만 이런 클레이모피즘 표현에 있어서는 이 라운드를 조금 깊게 줄수록 조금 더 아기자기하고 좀 그런 느낌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라운드를 깊게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운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레이어 스타일을 이용해서 여기에 입체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은 이 레이어에서 이 썸네일 부분과 글자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부분을 선택하지 마시고 이 글자 옆에 빈 곳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이 열리게 됩니다. 이 레이어 스타일에서 이너 섀도우를 이용해서 우리는 입체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너 섀도우가 지금 두 가지가 이렇게 열려 있는데 제가 요거를 일단 하나는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너 섀도우를 체크를 하시고요. 이너 섀도우에서 우리가 이 위에 블렌드 모드를 일단 멀티로 넣어줍니다. 이 우측 하단 부분에 그림자를 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멀티를 쓰시는 게 좋겠고요. 색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사용한 이런 색상을 그대로 쓰시는 게 좋은데 약간은 이쪽으로 조금 더 파란색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파란색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우측으로 일단 빼야 되기 때문에 이 방향을 우측 하단으로 이렇게 떨어지도록 옮겨 봅니다. 이렇게 옮겨 보시고요. 그리고 디스텐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일단 사이즈를 뺄게요. 디스텐스 같은 경우 얼마나 밀어 줄 것인가, 이쪽으로 얼마나 밀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거를 조금만 밀게 되면은 블러를 준다 하더라도 살짝만 외곽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이쪽까지 같이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많이 밀어 주시는 게 좋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이제 많이 밀게 되면 이 부분에 면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또 사이즈를 올려서 좀 흐려짐을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색상이 너무 강하다 싶으면 여기 있는 투명도를 조절해서 좀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뭔가 몽글몽글한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왼쪽 상단 쪽도 우리가 이제 밝기를 표현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흰색이다 보니 여기에 흰색을 넣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새로운 거를 하나를 더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lt 누르시고 복사를 하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면의 색상을 제가 배경 색상과 동일한 색상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꿔보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왼쪽 상단에 이너 섀도우 하나를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방향을 왼쪽 상단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흰색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스크린으로 바꿔줍니다. 요거는 이제 밝기가 기존에 있는 색상보다 밝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스크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명도를 조절해서 이 약간의 밝음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약간 밝아진다 하는 정도까지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입체감 있게 만들어지겠죠. 이 상태에서 뒤에 있는 요 이제 이 부분과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이 부분을 봤을 때 요 사이를 조금 더 투명도를 줘서 뒤가 보이도록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피그마는 아주 쉽게 백그라운드 블러로 줄 수 있겠지만 포토샵은 그런 어떤 기능이 없기 때문에 클리핑 마스크를 좀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밑에 만들어 놨던 이 부분을 복사를 하시고 얘를 위로 올려서 우리가 이 밑에 있는 지금 여기 있는 이 레이어 안에다가 얘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Alt G를 눌러서 이렇게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레스트라이즈를 시켜줄 겁니다. 레이어를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스타일까지 포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누르셔서 스타일까지 없애버리시고 이 상태에서 이 부분에 블러를 한번 넣어 볼 겁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블러를 줄 건데요. 블러에서 가우시안 블러를 줘서 흐리게 이렇게 처리를 한번 해보는 거죠. 얘를 이렇게 흐리게 처리를 하시면은 이제 이 부분이 움직이더라도 얘는 그 부분이 이렇게 흐리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너무 투명하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위에 있는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투명도를 주셔가지고 빼버리시면은 살짝만 느낌이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니까 요거는 적정한 수준에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 부분이 조금 진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살짝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너무 강하면 조금 그렇기 때문에 살짝만 빼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느낌의 표현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포토샵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클레이 모피즘을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그림자도 한번 살짝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랍 섀도우를 눌러주시고요. 드랍 섀도우는 멀티로 들어가야 되겠죠. 멀티, 그 다음에 색상은 이제 파란 계열로 주시면 되는데 뭐 조금 더 진한 색깔 줘서 투명도를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방향을 우측 하단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투명도를 조절해서
적당한 정도의 그림자를 주시면 됩니다. 그림자 또한 우리가 옆으로 얼마나 밀어낼 것인지 그리고 블러를 얼마나 줄 것인지에 따라서 그 느낌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그림자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고요. 이 그림자를 그대로 복사하기 위해서는 Alt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 그림자를 잡고 아래쪽에 넣어주시면 뒤에도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클레이 모피즘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포토샵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피그마에서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그마에서도 이렇게 문서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 문서라기보다는 프레임이죠. 프레임을 하나 만들고 그 안에다가 제가 역시나 프레임 하나를 또 만들 겁니다.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 건데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 부분의 색상을 필로 흰색을 채워줍니다. 그 다음에 라운드를 최대한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한 이 정도 한번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이너 섀도우를 줘야 되겠죠. 이펙트에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드랍 섀도우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너 섀도우로 바꿔줍니다. 이너 섀도우로 바꾸시고 여기 앞에 있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일단은 우측에 있는 그림자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마이너스로 가야 되겠죠. 마이너스 한 10 정도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한번 넣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색상을 여기 있는 이 색상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투명도나 블러를 이용해서 또 요거를 번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까 작업했던 것과 동일하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절을 해서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를 하나를 더 해서 우리가 이제 왼쪽 상단에 있는 밝기를 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색상을 어떻게 넣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흰색인 상태에서는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또 복사를 해서 위에다가 올려보도록 하고요. 얘는 아까 포토샵과는 좀 다르게 새로운 효과를 하나 더 넣을 겁니다. 여기서 플러스 눌러주시고 여기를 백그라운드 블러로 하나를 체크를 해줍니다. 그 상태에서 필 부분에 투명도를 조금 줘보도록 할게요. 한 50 정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투명도가 들어가면서 뒤에 이 부분에 살짝의 블러가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보다는 조금 더 블러를 많이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블러에서 블러의 수치를 올리시면은 이 뒤에 있는 부분이 많이 흐려지게 됩니다. 지금도 한 이 정도 이렇게 흐려졌는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왼쪽 상단에 이제 그 밝기를 넣어주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또 플러스 누르셔서 이너 섀도우 체크하시고요. 이너 섀도우의 값을요. 이번에는 플러스로 한 10 정도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서 색상을 화이트로 이렇게 넣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투명도를 조절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보시면서 어느 정도 넣을지 그리고 블러를 어느 정도 넣을지 판단하셔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대충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지겠죠. 이 상태에서 이 부분에 그림자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드랍 섀도우를 넣으시면 되고요. 이 부분 역시나 우측 하단으로 넣어 주시면 되고 요 색상도 아무래도 이제 좀 자연스럽기 위해서는 이 파란 계열의 색상을 쓰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투명도를 이용해서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그 상태에서 블러도 주셔가지고 이렇게 번짐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뒤에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색상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색상을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한번 보이도록 이렇게 바꿔서 한번 넣어 볼 건데요. 자, 이렇게 이제 넣게 됐을 때 여기 색상들이 조금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갔던 이너 섀도우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시 우리가 좀 더 진하게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투명도 조절하시고요. 이렇게 조절하셔서 왼쪽 상단에도 밝기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도 추가를 해서 이너 섀도우 집어넣고 밝기를 흰색으로 해서 하나 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좀 밀으셔서 이렇게 넣고 블러를 줘서 이렇게 밝기를 한번 올려 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주시면 되겠죠. 어쨌든 배경보다는 조금 티가 나는 게 좋기는 한데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비슷하게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를 또 넣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또 그림자를 이용해서 드랍 섀도우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우측으로 밀어주신 다음에 블러를 최대한 많이 줍니다. 이쪽이 살짝 나오도록. 그리고 색상 아까 줬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색상 주시고요. 투명도를 이용해서 너무 강하지 않도록 이렇게 넣어주시면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표현들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뭐 피그마를 이용하셔서 만들 때 중요한 것은 수치나 이런 방법들보다는 그 원리를 이해하시고 그것들을 기능을 이용해서 직접 만들어 보고 표현을 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표현이든 원하는 게 있을 때 그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 부분도 만약에 조금 더 내린다 하면 뒤에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잘 보이겠죠. 그러면서 좀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조정하셔가지고 만드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실 수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UI 디자인 트렌드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클레이 모피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